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임란 당시 3도 수군 통제형의 본영이었던 진남관은 심각한 구조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10년 계획했던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복원율 78%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후년쯤에나 준공돼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보 제304호로 지정된 여수 진남관. 여수 구시가지와 여수항이 내려다보이는 진남관은 건물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지난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습니다. 당초 경사지에 세워진 대형 목조 건축물인데다 일제강점기 학교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이 커졌던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가설 덧집을 설치하고 기와와 부재 등에 대한 완전 해체와 정밀 실측을 마무리한 데 이어 현재 기단 조립과 지붕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 공정률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붕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목공사 그 위에 이제 기와를 넣는 기와 공사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이제 외장을 치장하는 단총 공사가 남아 있는데요. 단총 공사가 완료되면은 건축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진남관 해체 복원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2022년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진남관 건물지 시굴과 정밀 발굴 조사, 지붕 기와의 제작 적용 방식의 변경 등 돌발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년 중반기까지 2년여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서 한 2년 정도는 더 기간이 소요가 됐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우리 이 부재의 사용 결정 여부나 또 새로 구입해야 될 부재, 또 이 부재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문화재청의 기술자문단 회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 건물이자 임란 3도 수군 통제형이었던 여수 진남관의 해체 복원 사업.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인근 전라 좌수영 동원 복원 사업까지 완료되면 전라 좌수영의 옛자리였던 여수 구도심일호는 지역의 새로운 임란 호국 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은 지난달 돌산읍의 한 식당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여수수협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초등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여수의 한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 근처에 수천 마리의 민물 가마우지떼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는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였지만 국내에 아예 정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텃새로 정착할 경우 어업 활동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이 트기 전 여수 국가산단, 하늘에 수천 마리의 검은 새떼가 나타납니다. 무리를 지어 공장 인근 이곳저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몸 길이 80cm의 새까만 새들은 겨울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먹성이 좋은 가마우지는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선 가마우지 1000여 마리가 우럭 15만 마리를 먹어치워 6억 원의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아직 피해가 없지만 어민들은 아예 정착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피해가 엄청나지. 양식장 쪽에서 위에다 또 국물 다 씌워야 되고 양식장에서는 바로 그냥 버글버글하니까
도로가 배설물로 뒤덮이거나 나무가 고사하는 등 피해도 우려됩니다. 또 산단 주변에서 주로 목격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상의 피해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지만 공정 설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주로 한강과 낙동강 등에서 발견되는 가마우지가 여수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이유로 풍부한 먹이를 꼽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인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따뜻한 곳에 사는 물고기 개체수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동발전 인근 하천에서 어린 숭어떼가 발견됐습니다. 따뜻한 수계에서 살 수 있는 어류들이 많이 물려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당연히 먹이 찾아서 가기 때문에. 어족자원 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해 환경부의 개체수 조절 대상에 포함된 민물 가마우지.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본부는 피해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숭어떼 제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물난리로 피해가 컸던 광주시에는 오래된 상수도관이 유독 많습니다. 그만큼 관을 제때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더 힘을 쏟아왔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내 지하에 묻혀 있는 상수도관은 4,000km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당장 교체를 해야 할 정도로 낡은 이른바 경련관은 전체의 37%인 1,500km입니다. 이걸 다 바꾸기 위해서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다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세관, 즉 수압을 높여 상수도관에 낀 때를 씻어내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체하는 것보다 비용이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세척으로 상수도관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광주시는 전국 유일, 전국 최고라는 표현을 써가며 홍보해왔습니다. 이렇게 세관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번 덕남정수장 사고에서 보듯 사용 연한을 넘긴 오래된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것만으로는 줄줄 새는 수돗물과 수돗물 파손 사고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금년을 노후 상수관 정비의 원년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수 교체해야 될 그런 노후관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 생활 조건인 수돗물 문제를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접근해온 것은 아닌지 철저한 반성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여수시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올해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행사 규모, 참여 인원, 지역 업체 이용 실적 등을 반영해 국내 회의 최대 2천만 원, 국제 회의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마이스 행사 1,059건을 유치해 33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다둥이 가정 결연 후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주소를 둔 18개의 지역 기업과 넷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다둥이 꿈 키움 사업 후원 결연식을 갖고 이들 기업이 앞으로 1년 동안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다둥이 가정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다둥이 꿈 키움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과 다둥이 가정 간의 1:1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원 사업이며 올해로 6년째 128개 기업이 참여해 130가정에 1억 5,6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졸업식 대목으로 큰 소득을 기대했을 화훼 농가들도 난방비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4년 전 강진으로 귀농해 장미를 재배해온 박봉서 씨.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나온 전기요금이 498만 5천 원. 온실 두 곳을 합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를 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가량 오른 셈입니다. 모든 물가가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값은 안 올랐는데 모든 것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저희들한테는. 인근에서 장미를 키우는 30여 개 농가가 모두 비슷한 상황. 난방비를 아껴보려 온도를 낮추면 재배 기간이 길어지고 수확량이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분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2.3원 정액 인상된 데 이어 농사용은 지난달 한 차례 더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예비비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농어업인 14만여 가구에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도 정부 예산을 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전남에 또 여건상 또 한정없이 또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상은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유가 등의 악재로 모든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농어가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재조정은 물론 국비 지원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물가 대책에는 정작 가장 인상폭이 큰 전기와 가스요금에 대한 지원이나 동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도 400억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계속된 위기 속에 지난해 이후 4번째 민생 대책입니다. 먼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20만 원씩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의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가구당 20만 원, 7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 기름값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 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와 연안여객선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최근 서울시 지하철 요금 국가 보조 논란과 관련해 농어촌 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영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 쓰이는 예비비는 414억 원, 난방비 지원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만 국한돼 정부의 기존 지원 대상과 큰 차이가 없고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빠지는 등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읍 주민단체들이 최근 높은 임대보증금 책정으로 논란이 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자 부영주택을 규탄했습니다. 광양읍 발전위원회 등 37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부영이 인근 지역 시세가 아닌 순천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광양시에 승인 요청했다며 광양시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부영이 아파트 건설 원가와 택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고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임대보증금 승인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의 단성중학교 3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순천 지역의 단성중학교는 순천여중과 동산여중, 이수중학교 등 3곳으로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만 선발하고 있어 일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서 이들 세 학교에 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등이 반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